한적한 맥도날드 매장 한켠에서 10살 소녀가 간절한 눈빛으로 손흥민에게 도움을 청하는 순간 그가 보여준 놀라운 다음 행동이 주변 모든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다. 이제 그만해요, 제발. 손흥민의 목소리가 스튜디오의 방음벽을 뚫고 울려 퍼졌다. 그의 손에 쥐어진 기타는 거칠게 바닥으로 떨어졌고 현이 끊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레코딩 부스 안에 있던 다른 밴드 멤버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흥민아, 진정해. 프로듀서 김정환이 마이크를 통해 말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해보자. 이번엔 다시? 우리가 벌써 20번째 테이크예요. 흥민은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의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이건 내 노래가 아니에요. 내가 쓴 가사는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정환은 한숨을 내쉬며 녹음 장비를 끄고 부스로 들어왔다. 흥민아, 우리 모두 알잖아. 이 앨범은 너희 밴드의 마지막 기회야. 요즘 대중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저도 알아요. 흥민이 그의 말을 자르며 말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아니에요. 드러머 민준이 도움이 되려고 나섰다. 흥민아, 우리 모두 힘들어. 하지만 정환 형이 맞아. 이 앨범이 성공하지 못하면 그럼 실패하자. 흥민은 갑자기 말했다. 스튜디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차라리 우리다운 음악으로 실패하는 게 낫지. 누군가의 복제품으로 성공하고 싶지 않아. 베이시스트 지은이가 한숨을 내쉬었다. 흥민 오빠, 우리 모두 오빠의 음악을 믿어.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도 있어. 현실? 흥민이 쓴웃음을 지었다. 나의 현실은 이거야. 음악은 내 영혼의 언어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건 그냥 소음이야. 정환이 인내심 있게 말했다. 흥민아, 회사에서 마지막 통보가 왔어. 이번 주까지 앨범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돼. 너희 모두 알잖아. 이 바닥에서 2번의 실패 후에는 그만. 흥민이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좌절로 일그러졌다. 모두들 날 내버려둬. 잠깐 혼자 있을 테니까. 흥민은 스튜디오를 나와 한밤중에 서울 거리로 뛰쳐나갔다. 가을비가 내리는 밤거리는 형형색색의 넌사인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무작정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멀리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홍대의 좁은 골목길을 지나다 흥민은 오래된 건물 지하에서 희미한 피아노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마치 그를 부르는 것 같았다. 그는 계단을 내려가 낡은 나무 문을 열었다. 지하 재즈바 블루 문이었다.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에는 몇몇 손님들만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무대에서는 나이든 남자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다. 그가 연주하는 멜로디는 흥민의 마음을 끌어당겼다. 슬프면서도 아름다웠고 자유롭지만 동시에 규칙이 있었다. 흥민은 배에 앉아 소주 한 병을 주문했다. 첫 잔을 비우고 있을 때 피아노 연주가 끝났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다. 괜찮은 연주였지? 갑자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피아노를 연주하던 노인이 그의 옆에 앉았다. 실망한 표정이군. 음악가의 얼굴이야. 흥민은 그를 바라보았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노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의 눈은 젊음의 불꽃을 간직하고 있었다. 최재현입니다. 노인이 자신을 소개했다. 손흥민이라고 합니다. 흥민이 대답했다. 어떻게 제가 음악가인 줄 아셨어요? 재현은 미소를 지었다. 손가락 끝에 굳은 살, 그리고 눈빛. 음악에 상처받은 사람의 눈빛은 특별하거든. 흥민은 2번째 잔을 들이켰다. 전 이제 음악가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재현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러지 마. 나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겠나? 그리고 흥민은 말하기 시작했다. 그의 밴드 파도 소리에 대해, 2장의 실패한 앨범에 대해, 그리고 지금 그들 앞에 놓인 마지막 기회에 대해. 재현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물었다. 그럼 네가 정말 하고 싶은 음악은 뭐지? 흥민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을 만들고 싶어요. 진심이 담긴 진짜 이야기가 있는 노래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지?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요. 흥민이 쓴웃음을 지었다. 꿈만 가지고는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요. 재현은 문득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꺼냈다. 그걸 가져가. 내 오래된 개인 스튜디오 열쇠야. 강남에 있어.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지. 네가 필요할 때 사용해. 흥민은 당황했다.
저한테 왜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 뵙는 사람인데. 재현은 미소를 지었다. 때로는 낯선 사람이 가장 중요한 선물을 주기도 해. 내일 밤 여기로 와. 네가 정말 원하는 노래를 들려줘. 흥미는 혼란스러웠지만 그 열쇠를 받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15살 때 처음으로 기타를 잡았다.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자란 그는 항상 바닷소리에 매료되었다. 파도가, 해안개, 부딪히는 소리, 갈매기의 울음소리,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자연의 교향곡이었다. 그의 아버지 손민석은 조선소에서 일하는 용접공이었다. 거친 손과 굽은 등을 가진 남자였지만 놀랍도록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녁마다 흥민과 그의 여동생 지은에게 노래를 불러주곤 했다. 어머니 이미경은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선생님으로 일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항상 피아노 건반 위에서 춤을 추는 것처럼 움직였다. 내 심장의 소리를 들어봐, 흥민아. 미경은 종종 말했다. 그게 바로 내 음악의 리듬이 될 거야. 행복했던 그 시절 흥민의 방은 포스터로 가득했다. 김광석, 들국화, 그리고 서태지와 아이들. 그는 밤새도록 헤드폰을 끼고 그들의 음악을 들으며 꿈을 키웠다. 고등학교 시절 흥민은 친구들과 함께 파도소리라는 밴드를 결성했다. 그들은 학교 축제에서 처음 공연을 했고 그날 밤 흥민은 인생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을 경험했다. 관중들의 환호성, 그의 가사를 따라 부르는 친구들의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내면에서 터져 나오는 창조의 기쁨.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밴드는 계속되었다. 민주는 경영학을, 지은은 심리학을, 그리고 흥민은 음악학을 전공했다. 그들은 대학 축제와 홍대의 작은 클럽에서 공연하며 조금씩 이름을 알려갔다. 졸업 후 그들은 큰 결정을 내렸다. 안정적인 직장 대신 음악의 길을 택한 것이다. 흥민의 부모님은 걱정했지만 그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내 심장이 원하는 길을 가렴, 미경은 말했다. 하지만 잊지 마. 진정한 음악은 항상 진실을 말해야 해. 파도소리는 작은 기획사와 계약을 맺고 첫 EP를 발매했다. 그들의 음악은 바다를 담은 듯한 서정적인 멜로디와 흥민의 솔직한 가사로 인디씬에서 작은 반향을 일으켰다. 두 번째 앨범은 더 큰 기대를 안고 출시되었지만 대중의 반응은 차가웠다. 스트리밍 수치는 저조했고 음악방송 출연 기회도 거의 없었다라. 문제는 타이밍이야. 기획사 대표는 말했다. 지금 시장은 더 강렬하고 중독성 있는 비트를 원해. 너희 음악은 너무 아날로그적이야. 그리고 6개월 전 그들의 기획사는 더 큰 회사에 인수되었다. 새로운 경영진은 파도소리에게 최후 통첩을 내렸다. 세 번째 앨범이 성공하지 못하면 계약은 종료된다. 그때부터 흥민의 악몽이 시작되었다. 그의 노래는 계속해서 거부되었고 회사가 제시한 작곡가들의 곡을 녹음하라는 압박이 이어졌다. 그의 가사는 너무 어둡다, 너무 개인적이다. 대중이 공감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수정되었다. 밴드 내에서도 갈등이 시작되었다. 민준과 지은은 점차 회사의 방향성에 타협하자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들에게는 각자의 사정이 있었다. 민준은 최근 약혼을 했고 지은은 아픈 어머니를 부양해야 했다. 흥민아, 우리도 너의 음악을 사랑해. 어느 날 저녁 연습실에서 민준이 말했다. 하지만 때로는 생존을 위해 타협해야 할 때도 있어. 흥민은 이해했다. 정말로 이해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음악은 그의 전부였고 그의 진실이었다. 거짓된 음악을 만드는 것은 그 자신을 배신하는 것과 같았다. 더 큰 문제는 그의 창조적 블록이었다. 압박감이 커질수록 그의 머릿속은 점점 더 공허해졌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던 멜로디와 가사가 이제는 모래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처럼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2달 전 흥민에게 가장 큰 타격이 왔다. 어머니 미경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진 것이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달려갔을 때 그녀는 이미 의식이 없었다. 의사들은 희망적인 말을 해주었지만 흥민은 그들의 눈에서 불안을 읽을 수 있었다. 네, 어머니는 항상 내 노래를 자랑스러워하셨어. 병원 복도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평생 눈물을 보인 적 없던 강인한 남자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네가 부르는 노래를 들려주면 어머니가 깨어나실지도 모르지. 그날 밤 흥민은 병원 옥상에서
별을 바라보며 울었다. 그는 어머니를 위한 노래를, 자신의 진실을 담은 노래를 쓰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메마른 사막처럼 공허했다. 이제 최재현이라는 낯선 노인에게서 받은 열쇠를 들고 흥민은 다시 한번 자신의 음악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려 했다. 그것은 단순히 앨범의 성공이나 계약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을 되찾는 일이었고 어쩌면 어머니에게 들려줄 마지막 노래를 만드는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흥민은 재현이 준 주소를 찾아 강남의 오래된 상가 건물에 도착했다. 화려한 고층 빌딩들 사이에 낡은 5층짜리 건물은 어딘가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다. 열쇠로 문을 열자 예상과 달리 깔끔하게 정돈된 작은 스튜디오가 나타났다. 방음 처리가 잘 된 공간에는 피아노, 기타, 베이스, 그리고 간단한 드럼 세트가 놓여 있었다. 벽면에는 오래된 LP들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흥민은 천천히 스튜디오를 둘러보았다. 한 벽면에 걸린 사진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젊은 시절의 최재현이 다른 음악가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 중에는 흥민이 존경하는 김광석도 있었다. 이 사람이 대체 누구지? 흥민은 중얼거렸다. 오래된 책상 위에는 노트가 한 권 놓여 있었다. 첫 페이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진실을 노래하라. 흥민은 피아노 앞에 앉았다.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라갔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피아노의 감촉이 그를 어린 시절로 데려갔다. 어머니가 그에게 첫 건반을 가르쳐 주던 순간, 처음으로 코드를 완성했을 때의 기쁨, 그리고 어머니의 미소. 그는 천천히 연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손가락이 기억을 되찾았다.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오르내리는 선율.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연주했다. 머릿속에서 가사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잃어버린 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시 찾고자 하는 자신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 몇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게 그는 완전히 음악에 빠져들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역시 네가 여기 있을 줄 알았어. 흥민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민준과 지은이 서 있었다. 너희 어떻게? 정환 형이 걱정돼서 너한테 위치 추적기를 달았어. 민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농담이고 사실 내 누나가 알려줬어. 어제 밤에 취해서 누나한테 전화했다며. 흥민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그럴만했다. 지은은 항상 그가 어려울 때 의지하는 동생이었다. 우리 내 음악 들었어. 지은이 말했다. 방금 연주한 거 정말 아름다웠어. 흥민은 당황했다. 얼마나 오래 있었어? 충분히 오래. 민준이 대답했다. 흥민아, 미안해. 우리가 너무 회사의 압박에 굴복해서 내 음악의 가치를 잊고 있었어.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빠가 맞아. 우리는 우리다운 음악으로 성공하거나 실패해야 해. 가짜로 성공하는 것보다는 진짜로 실패하는 게 낫지. 흥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오랜만에 동료들, 친구들과 진정으로 연결된 느낌이었다. 새로운 노래를 쓰고 있어. 흥민이 말했다. 어머니를 위한 노래야.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도와줄게. 민준이 드럼 세트 앞에 앉으며 말했다. 지은은 베이스를 집어들었다. 그들은 함께 연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들의 소리가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친구들과의 재회 같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음악을 통해 흘러나왔다. 그날 밤 그들은 블루문에 다시 갔다. 재현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와줘서 고마워, 흥민아. 재현이 말했다. 그리고 친구들도 데려왔군. 이분이 최재현 선배님이세요? 지은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70년대 재즈신의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흥민은 놀랐다. 그는 재현이 누구인지 몰랐다. 재현은 웃음을 터뜨렸다. 전설이라니 과장이 심하군. 그냥 음악을 사랑했던 평범한 사람일 뿐이야. 선배님,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겠어요? 흥민이 물었다. 오늘 저희가 새로 작업한 곡이 있는데 들어주시겠어요? 재현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지. 내 귀는 늙었지만 아직 좋은 음악은 알아들을 수 있어. 파도 소리는 그날 밤 블루문의 작은 무대에 섰다. 흥민은 긴장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그것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정한 자신감이었다. 이 노래는 어머니의 바다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흥민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저의 어머니와
그리고 모든 어머니들을 위한 노래입니다. 그들의 연주가 시작되었다. 흥민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점차 힘을 얻어갔다. 노래는 바다의 이야기였다.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거칠지만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바다. 어머니의 사랑처럼. 마지막 코러스를 부를 때 흥민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진실을, 그의 영혼의 소리를 찾았다. 노래가 끝나자 클럽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가 폭발적인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재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박수를 쳤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날 밤 이후 파도 소리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회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그들만의 음악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계약 종료를 의미한다. 해도 그들은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흥민은 매일 재현의 스튜디오에서 작업했다. 재현은 가끔 들러 조언을 해주었지만 대부분은 그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주었다. 음악은 자유로워야 해. 재현은 종종 말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규칙 없이는 존재할 수 없지. 네 마음의 규칙을 찾아. 한 달 후 그들은 자신들만의 EP를 완성했다. 5곡으로 이루어진 작은 앨범이었지만 그들의 모든 진심과 열정이 담겨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은이 물었다. 회사는 이걸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 스스로 해보자. 흥민이 제안했다. 온라인에 직접 올리고 작은 공연부터 시작하는 거야. 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게 가능할까? 우린 아직 계약 중이고 그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재현이 말했다. 오래된 인맥이 아직 몇 남아 있거든.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불확실하고 위험한 길이었지만 그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EP 발매 후 첫 몇 주는 조용했다. 회사가 그들의 계약 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중에 그들은 재현이 회사 사장과 오랜 친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젊은 음악가들의 열정을 꺾는 건 음악 산업의 미래를 꺾는 것과 같아. 재현이 어느 날 설명했다. 사장과 내가 젊었을 때는 더 자유로웠지. 우리도 한때는 꿈이 있었으니까. 온라인에 올린 파도 소리의 EP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바다는 특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독립음악 블로거들이 먼저 관심을 보였고 이어서 몇몇 인디 라디오 방송에서 그들의 음악을 소개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민준이 흥분해서 말했다. 사람들이 우리 음악을 찾아 듣고 있어. 지은은 더 신중했다. 좋은 시작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우리는 아직 생계를 유지할 만큼 벌지 못하고 있어. 흥민은 그런 걱정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진정한 음악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매일 병원에 가서 어머니에게 새로운 노래를 들려주었다. 의사들은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가 청각, 자극에 반응할 수 있다고 했다. 오늘은 새 노래를 가져왔어요, 어머니. 그는 매일 같은 말로 시작했다. 들어보세요. 어느 날 흥민이 병실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였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의 남자였다. 방해해서 미안합니다. 남자가 말했다. 제 어머니가 옆 병실에 계신데 당신의 노래가 복도까지 들려서. 흥민은 당황했다. 죄송합니다. 너무 시끄러웠나요? 아니요, 전혀요.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정반대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누가 부르는지 궁금했어요. 그는 자신을 강태우라고 소개했다. SBS 라디오 프로듀서였다. 당신이 파도 소리의 손흥민 씨군요. 태우가 말했다. 실은 저희 라디오에서 최근 당신들의 EP를 소개했어요. 청취자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흥민은 놀랐다. 그들의 음악이 메이저 라디오에서 소개되었다니 믿기 어려웠다. 기회가 된다면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시겠어요? 태우가 명함을 건네며 물었다. 라이브 세션과 인터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도 소리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다. 라디오 출연 후 그들의 음악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스트리밍 숫자가 증가했고 작은 공연장에서의 공연 요청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흥민은 이런 성공이 달갑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그는 이전에 실패를 기억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고 있었다. 오늘은 우리가 라디오에 나간 녹음을 가져왔어요. 그는 어머니의 병실에서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음악을 좋아해요. 어머니도 듣고 계시죠? 이미경의 상태는 변함이 없었다. 모니터에 표시되는 규칙적인 심장 박동만이 그녀가 아직 이곳에 있다는 증거였다. 어느 날 밤 흥민은 재현의 스튜디오에서 혼자 작업하고 있었다. 그는 새 곡을 쓰려고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 밴드의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문득 그는 스튜디오 구석에 놓인 오래된 LP 컬렉션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그중 하나를 골라 오래된 턴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빌 에반스의 월츠 for Debbie였다. 피아노의 부드러운 선율이 공간을 채웠다. 흥민은 눈을 감고 음악에 몸을 맡겼다. 그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아버지였다. 흥민아, 어머니가 눈을 떴어. 흥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정말요? 방금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어서 와. 흥민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어머니는 약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어머니. 흥민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내 아들. 미경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분명했다. 내 노래 들었어. 의사들은 이미경의 회복을 기적이라고 불렀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녀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일이었다. 내 노래가 날 불러냈어. 며칠 후 이미경이 흥민에게 말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몰랐지만 내 목소리를 따라올 수 있었어. 그 경험은 흥민에게 음악의 진정한 힘을 일깨워 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의 배열이 아니었다. 음악은 영혼과 영혼을 연결하는 달이었다. 그날 밤 흥민은 재현의 스튜디오로 돌아왔다. 그는 새로운 노래를 쓰기 시작했다. 깨어남이라는 제목의 곡이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여정,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희망에 관한 노래였다. 파도 소리의 인기는 계속해서 상승했다. 더 많은 라디오 출연과 인터뷰가 이어졌고 지역 음악 페스티벌에 초청받기도 했다. 놀랍게도 그들의 이전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다. 다시 계약하고 싶다고 말아 민준이 놀라서 물었다. 그래, 이번에는 우리 조건으로. 흥민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완전한 음악적 자유 그리고 저작권도 우리가 가져. 지은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들이 정말 그런 조건을 받아들일까? 이미 받아들였어. 흥민이 말했다. 재현 선생님이 도와주셨어. 그들은 새 계약을 맺었고 첫 정규 앨범 작업에 들어갔다. 앨범의 제목은 바다로 가는 길이었다. 그것은 그들의 여정을 담은 앨범이었다. 앨범 작업은 쉽지 않았다. 세 명 모두 다른 음악적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때로는 의견 충돌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진정한 대화의 방법을 알고 있었다. 우리 모두의 소리가 필요해. 흥민이 말했다. 우리는 각자의 파도 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함께할 때 하나의 바다가 돼. 녹음 과정에서 재현은 종종 그들을 방문했다. 그는 많은 조언을 해주었지만 결정은 항상 그들에게 맡겼다. 음악은 너희 것이야. 그는 말했다. 나는 그저 너희가 자신의 소리를 찾는 것을 도울 뿐이지. 완성된 앨범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음악 차트에 진입했고 평론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어머니의 바다와 깨어남은 특히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건 단순한 음악이 아니야. 한 평론가는 썼다. 파도 소리는 우리에게 진정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준다. 성공과 함께 더 큰 공연장에서의 공연 기회가 늘어났다. 그들은 전국 투어를 시작했고 마지막 공연은 서울 올림픽 홀에서 열리기로 했다. 투어는 그들에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들은 다양한 도시에서 다양한 관객들을 만났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었지만 무대에 오를 때마다 그들은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다. 마침내 서울 공연 날이 왔다. 객석은 매진이었다. 흥민의 가족도 객석에 있었다. 이미경은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났다. 콘서트가 시작되기 전 흥민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삶의 여정의 중요한 이정표였다. 오늘 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무대에서 흥민이 말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주를 시작했다. 첫 곡부터 마지막 곡까지 그들은 모든 감정, 모든 이야기를 음악에 담았다. 관객들은 그들의 진심에 화답했다. 마지막 곡으로 그들은 어머니의 바다를 선택했다. 흥민은 노래를 시작하기 전 관객들에게 말했다. 이 노래는 제 어머니를 위한 노래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노래는 여러분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래입니다. 노래가 시작되자 객석에서는 수많은 휴대폰 불빛이 켜졌다. 그것은 마치 밤하늘의 별들 같았다. 흥민은 노래를 부르며 객석을 바라보았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찾았고 그녀가 미소 짓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음악은 영혼의 언어였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힘이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소리를 찾았다. 콘서트가 끝난 후 흥민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무언가가 변했다. 그것은 단순히 파도 소리가 성공했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자신이 변했다는 사실이었다. 백스테이지에서 그는 가족과 친구들의 축하를 받았다. 어머니는 그를 꼭 안아주었다. 항상 내 음악을 믿었어. 그녀가 말했다. 내 심장의 소리를 들려줘서 고마워.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거친 손이 흥민의 어깨를 두드렸다. 네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겠구나. 그가 말했다. 지은과 민주는 흥분된 표정으로 객석의 반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도 변했다. 지은은 더 자신감 있게 무대에 서게 되었고 민주는 그의 약혼녀와 결혼 날짜를 잡았다. 축하 자리에서 빠진 사람이 한 명 있었다. 재현이었다. 재현 선생님은 오지 않으셨어요? 흥민이 물었다. 오셨다가 일찍 가셨어. 민준이 대답했다. 뭔가 중요한 약속이 있으시대. 그날 밤 늦게 모든 축하가 끝나고 흥민은 혼자 재현의 스튜디오로 향했다. 그는 스승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었다. 스튜디오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선생님? 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며 불렀다. 스튜디오 안은 어두웠지만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재현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는 조용히 연주하고 있었다. 흥민이 알지 못하는 곡이었다. 와줘서 고맙구나, 흥민아. 재현이 연주를 멈추지 않고 말했다리죠. 제가 감사드려야죠. 흥민이 대답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재현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 너희가 여기까지 온 건 너희 자신의 힘이야. 나는 그저 너희에게 기회를 준 것뿐이지. 그는 연주를 마치고 일어섰다. 그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느리고 힘겨워 보였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흥민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이 든 사람의 작은 불편함일 뿐이야. 재현이 웃으며 대답했다. 내 콘서트 정말 아름다웠어. 특히 마지막 노래. 그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어. 그건 너의 영혼이었지. 흥민은 감동했다.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진실을 노래하라고. 재현은 창가로 걸어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내가 너보다 조금 젊었을 때 나도 너와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섰었어. 하지만 나는 다른 길을 택했지. 무슨 뜻이세요? 나는 진실 대신 성공을 선택했어. 재현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후회가 묻어 있었다. 대중이 원하는 음악을 만들었고 그것으로 많은 돈과 명성을 얻었지. 하지만 내 영혼의 소리는 점점 작아졌어. 흥민은 충격을 받았다. 그에게 재현은 항상 진정한 예술가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전설적인 재즈 피아니스트잖아요. 사람들이 선생님의 음악을 사랑해요. 재현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들이 사랑한 건 내가 보여준 이미지였어. 진짜 나는 그 뒤에 숨어 있었지.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계속했다.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네 진실을 지켜냈어. 그게 내가 너를 도운 이유야. 흥민은 재현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어쩌면 자신도 재현과 같은 선택을 할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내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 재현이 말했다. 성공은 때로 진실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 될 수 있어. 사람들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지.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상업적인 것을. 흥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그런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다. 더 큰 레이블에서 러브콜이 오고 있었고 해외 진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물었다. 재현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계속해서 네 심장의 소리를 들어. 그리고 그 소리를 따라가. 성공이든 실패든 그것이 내 진정한 길이야. 그들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음악에 대해, 인생에 대해, 그리고 진실에 대해. 다음 날 아침 흥미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최재현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암과 싸우고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의사들은 그에게 몇 달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다. 흥미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재현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선생님, 왜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흥민이 물었다. 재현은 미소를 지었다. 네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내 문제로 네 음악이 슬퍼지는 걸 원치 않았어. 흥민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선생님은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어요. 제가 뭐라도 해드릴 수 있다면? 이미 해주고 있어. 재현이 대답했다. 내 음악으로. 네가 연주할 때마다 내 영혼의 일부도 함께 연주하는 거야. 다음 몇 주 동안 흥민은 거의 매일 병원을 방문했다. 때로는 지은과 민준도 함께했다. 그들은 재현에게 새로운 곡을 들려주었고 그의 조언을 들었다. 재현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맑았다. 그는 종종 병실에서 작은 키보드로 연주를 했다. 그가 연주하는 곡들은 흥민이 들어본 적 없는 것들이었다. 이건 무슨 곡이에요? 어느 날 흥민이 물었다. 내가 진짜 쓰고 싶었던 곡들이야. 재현이 대답했다.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발표하지 못했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재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그냥 나와 함께 가는 게 좋겠어. 하지만 네가 들어줘서 고마워. 한 달 후 최재현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식에는 많은 음악가들이 참석했다. 놀랍게도 그가 생전에 녹음한 미발표 앨범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마지막 진실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고 봉투에는 흥민에게 보내는 편지가 들어 있었다. 흥민에게 이것은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음악이다.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나는 마지막으로 내 진실을 노래하고 싶었다. 이 음악이 널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네가 항상 네 진실을 지켜나가길 바라며 최재현. 흥민은 그 앨범을 들었다. 그것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음악이었다. 화려한 테크닉이나 복잡한 구성이 아닌 단순하지만 깊은 감정이 담긴 피아노 솔로였다. 마치 한 사람의 영혼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재현의 죽음 이후 흥민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재현이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성공이나 인정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진실을 지키는 것이었다. 재현의 장례식 이후 파도 소리는 잠시 활동을 중단했다. 그들은 각자의 시간이 필요했다. 흥민은 부산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는 오랜만에 바다를 보고 싶었다. 어머니의 건강은 많이 호전되어 그녀는 이제 짧은 산책을 할 수 있었다. 흥민은 매일 아침 어머니와 함께 해변을 걸었다. 바다는 항상 같은 모습이지만 매일 다르게 느껴져. 어느 날 미경이 말했다. 내 음악도 그래. 같은 노래라도 매번 다르게 들려. 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음악은 물과 같다고. 형태가 없지만 모든 형태를 담을 수 있다고. 한 달이 지난 후 지은과 민준이 부산을 방문했다. 그들은 해변가 카페에서 만났다. 어떻게 지내? 민준이 물었다. 생각할 시간이 많았어. 흥민이 대답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음악을 해야 할지에 대해 지은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우리도 얘기할 게 있어. 몇몇 메이저 레이블에서 제안이 왔어. 글로벌 진출 기회야. 흥민은 놀라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런 제안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어떻게 생각해? 그가 물었다. 민준과 지은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네 결정을 따를 거야. 민준이 말했다. 너는 항상 옳은 선택을 해왔으니까. 흥민은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가 해안가에 부딪히고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모습. 그것은 끊임없는 순환이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아. 그가 마침내 말했다. 무슨 뜻이야? 지은이 물었다.